오죽공예 기능 전승자 최선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오죽공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작품이 보이는데요. 오죽공예는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죽이라 불리우는 검붉은 대나무를 사용해서 만드는 공예품을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자죽, 일본에서는 흑죽,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반포조라 불리는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죽이라 불립니다. 특별히 까마귀 오자를 쓰는 것은 반포조라 불리는 까마귀는 효를 행할 줄 안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오죽에는 효의 의미와 그리고 충효 정절을 상징하는 대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죽은 효를 상징하는 충효 정절을 상징하는 유래가 있는데요. 고려말 정몽주와 선주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오죽은 제가 이제 자연 건조를 다 시킨 오죽이거든요. 그래서 오죽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색깔이 좀 이렇게 검붉은 색이 잘 보이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어둡게 보입니다. 저기 충효 정절에 대한 그 유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충효 정절에 대한 유래는 고려말 충신 정몽주와 선주교에 대한 일화가 있고, 그리고 조선말에 을사 늑약 직후에 자결한 맨영환의 일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임진왜란 당시에 경주시 강동면에 이영호 시댁의 조상 할머니 이야기, 그래서 그런 오죽의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들로 인해서 유래가 생겨났는데요.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오죽의 유래 이렇게 갖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이제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오죽공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오죽은 5년생 이상 된 것을 골라서 베어다가 5년 이상 또 자연 건조시켜서 불에 쬐어서 닦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준비된 대나무를 가지고서 목재로 짠 궤짝에 그 궤짝을 백골이라 부르는데요. 그 백골 위에다가 도안을 그려서 그 준비된 오죽을 쪼개고 깎고 잘라서 붙여 만드는 죽장 기법이 우리나라에 전승되어 오는 주된 기법입니다. 이래서 이 붙여 만드는 기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죽장 작품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아마 이렇게 계속 이 작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작품의 반쪽이 한쪽은 색깔만 보이고 한쪽은 빛으로 인한 그림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뺑 돌면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돌아보면은 작품이 지금 색깔로 인해서 점점 이렇게 색깔은 잘 안 보이고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림이 이렇게 보입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림들이 꽃 문양처럼 5개의 잎사귀로 만들어진 꽃 문양처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꽃 문양처럼 나타나는 것이 무궁화를 제가 뜻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삼태극 우리나라 태극기의 모태가 되는 어떤 그림을 제 나름대로 그려서 도안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 보이는 것. 지금 아까는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는 어떤 꽃 문양처럼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림이 나오다가요. 지금은 또 이렇게 돌면은 그게 왼쪽에 게 사라지고 오른쪽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3개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이런 것이 그 대나무 제품의 특징이에요. 죽장 제품에 이렇게 궤짝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귓짝에 붙여서 만들어진 작품의 특징. 이렇게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품의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다르게 한번 비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서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그림이 보이고요. 또 이 작품도 이렇게 그냥 단지 지그재그로 그림을 구성해서 이렇게 빗금 쳐듯이 이렇게 붙인 것 뿐인데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렇게 대나무이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요거는 빛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기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단순 문양에서도 이렇게 빛에 의해서 보이고요. 이렇게 그림이 어떤 문양이 그림처럼 나타나게 보이는 것들, 지금 가운데 꽃문양처럼 제가 했다 그랬죠. 그래서 꽃문양처럼 된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편광에 의한 기화 화법이라고 합니다. 편광에 의한 기화 화법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화면을 좀 멀리 하면 좀 다르게 나타나고요. 좀 가깝게 하면은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측면으로 보면 또 다르고요. 색깔로 나타나는 그림하고 이렇게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림하고 이렇게 다르죠. 이거는 대나무의 표면이 유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죽장 작품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작품들 중에 제가 이런 작품을 서한뿐만이 아니라 작품이 몇 점 제게 있는데요. 제가 제작한 작품인데 이렇게 작품을 소개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서류함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서류함을 제작해 본 것입니다. 이거는 상강 기법이라 그래서 대나무를 그대로 쭉쭉 대나무를 붙이고 그리고 색깔에 의한 그 대나무를 좀 다르게 오려서 끼워 붙인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마디가 영롱하게 비치는 마디의 그 모습들이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나타날 때는 그림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왜? 색깔만 이용한 것이지 그림을 붙이는 기법을 달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작품하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원래 우리나라에 그 유물 중에 이 죽제 조각 지통이 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을 재현해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상설 전시가 20년 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물관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관에 박물관 내에 한국관이 있는데 한국관 안에서도 한영실이라고 한옥집으로 되어 있는 그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랑방인 한영실 그 안에 요 작품이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 작품도 이렇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찾아보세요. 요거는 왕대나무를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이 꽃 모양, 화형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참외 모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외 모양처럼 돼 있는 이런 모양의 조각을 한 것이에요. 양각 기법으로 나머지 그림을 까만 부분을 다 파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이렇게 문양도 여러 가지 문양이 있는데요. 이 문양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제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도 있고요. 이렇게 찻상으로 이렇게 낙주 그림까지 구성한 이런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채 간단하게 조금은 작품 중에서 간단하지만 실제 만들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채 같은 이런 거 작품도 있고요. 이렇게 고비도 있고 이렇게 만든 대나무에 휘는 탄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연꽃 모양처럼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드는 그런 작품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벽에 걸려 있는
이렇게 곱이라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상도 있고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요것은 제가 휘는 기법, 죽장 중에서 휘는 기법을 제 나름대로 이게 고안해서 요거는 휨 기법을 특허 등록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제작한 그런 쟁반입니다. 이 작품은 휜다 그래서 여기 테두리를 휜 것이 아니라 테두리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불에 쪼이면서 이렇게 대나무가 연할 때에 휘어서 만들어 놓으면 휘을 수 있는 건 뿌리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꽃 모양처럼 이렇게 휜 것, 요것도 대나무예요. 잠깐만, 이게 빛이 비치네. 요것도 대나무에 붙이는 기법으로 이렇게 휘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꽃 모양, 이런 것들이 휨 기법을 나타내는 그런 휨 기법을 활용해서 만드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작품도 있고요. 제가 지금 작품은 이렇게 소품도 있습니다. 책갈피 같이 이런 거는 책갈피 같은 것들은 우리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작품들이 단소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멋지죠. 이 작품은 영국의 목공의 작가가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대패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작품들이 이렇게 소소하게 좀 있습니다. 다 보여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작품을 이렇게 근사하게 쭉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게 좀 미흡하지만요. 이번에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작품도 보고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들이 오늘 체험할 그 오죽 팔찌 만들기. 그래서 그 팔찌 재료에 쓰였던 대나무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거는 이렇게 가느다란 대나무 중에서 맨 꼭대기 부분, 가느다란 부분을 대나무를 그걸 잘라서 이렇게 팔찌 만들기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팔찌를 하나 만들 때 대나무 한 그루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이 꼭대기 부분일 뿐인 거죠. 이 중에 이렇게 팔찌 만들기를 이렇게 이런 작은 대나무를 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재미있게 팔찌 만들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